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 열차, 일명 총알열차에 대한 연구가 최근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연구원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첨단과학의 최전방 대덕특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덕넷 박은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비행기보다 빠른 이 총알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수단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진화되고 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시속 1000km의 초고속 열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를 본격화합니다. 네. 이 초고속 열차는 하이퍼튜브라 불리는데요. 캡슐 형태의 자기부상 열차가 진공에 가까운 튜브 터널 안에서 시속 10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 시스템입니다. 연구가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에서 30분 내에 주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향후 연구가 성공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더 빨리 좀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네, 참여하는 기관만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양대 등 8곳에 달하는데요. 네. 8개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캡슐 차량 추진과 부상 기술, 튜브 인프라, 운행 제어 등 하이퍼튜브에 들어갈 주요 핵심 기술을 실험실 수준에서 검증할 계획인데요. 철도연구원은 차량 시스템 추진과 부상 기술,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한 하이퍼튜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총괄합니다. 건설연구원과 한양대는 교량과 튜브 구조물을 담당하고요. 교통연구원은 신교통 운영체계 구축을 맡게 됩니다. 또 기계연구원은 차량의 주행 특성과 부상 기술을, 전기연구원은 추진과 부상용 전력 부품 기술, 배터리는 신속 1000km 이상 속도에서 가능한 무선통신 기술을 연구합니다. 유니스트는 이론 분석을 통한 핵심 요소의 원천 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이 정말 총집결해서 이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연구 환경, 풍토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과학계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과학기술계의 합리적 질서를 주제로 한 과학정책 대화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열렸는데요. 충청 권역인 카이스트에서 오늘 오후 3시에 3차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간 1, 2차 대화에서는 연구자, 교수, 대학생 등 과학계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과학계 밖의 일에도 우리가 의견을 표출하자, 연구자들끼리도 소통을 하자, 과학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진행될 정책대화는 대덕구에서 열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학계 스스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학계의 합리적 질서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이 과학계의 분위기, 풍토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뀌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 현장에 술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술료 등 직무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직무 발명 보상금이 직무 중 발생한 근로소득인 만큼 명확히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인데요. 네. 다만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시작된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살려서 연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네. 현행 직무 발명 보상 제도에서는 발명자가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의 100%를 비과세로, 법인이 지급한 직무 발명 보상금은 100%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발명자는 300만 원을 제외한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해 최고 40%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연구 결과로 인한 근로소득에 이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행령 관련해서 연구 현장에선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연구 현장에서는 비과세 규모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통계정보서비스의 정부 출연 기관별 기술 이전 추이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연구에 소관 25개 정부 출연 기관의 기술 이전 건수는 2,076건, 금액은 802억 7,200만 원에 달하는데요. 네. 얼핏 계산해도 기술 이전 한 건당 최소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만 원이라는 평균 지급 기준이 연구 현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재부의 기술료 과세에 동의한 이들도 있어서 입법 예고에 대한 추이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 40%까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건당 한 3천만 원 정도 기술 이전료가 들어온다. 어느 정도는 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도 이제 과학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찌릿찌릿 과학 기자단이라고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전기기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번에 과학기자단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과학대중화에 앞장설 제5기 한국전기연구원 찌릿찌릿 과학기자단을 모집하는데요. 올해로 5기째를 맞는 과학기자단입니다. 일반인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기기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과학소통 전도사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과학기자단은 1년 동안 과학기술 및 연구 현장의 이모저모 등을 각자 자유롭게 취재하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요. 또 기자단에게는 전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찌릿찌릿 전기교실, 과학체험 전시, 연구원 탐방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모집은 9일까지고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과학하면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대중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과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대덕넷 박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